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통합사회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드디어 20강입니다. 총정리 시간 문명 발생과 고대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던 거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독자도 몇 명 없고 지금 딱 2명 엄청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우리 또 계속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차시까지 해서 이제 스탑을 하고 이제 중3 역사, 중3 그 사회를 당분간 올릴 거니까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중2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뭐 이래도 그 1학기 내용 뭐 3분의 1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해가지고 이제 좀 찬찬히 공부를 학교 공부랑 병행해서 외울 거 외우고 공부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의 진화부터 공부를 했어요. 후딱 하고 마칩시다. 후딱 해봅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씨 기억나시지요? 호모 에렉투스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있었지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현생 인류는 뭐라고 불리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 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하는 우리들. 자, 그러면 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석기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는 돌을 석기입니다. 돌석자를 쓰겠다. 그죠? 돌을 정교하게 쓰지 않았어요. 톡톡 떼서,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집이라는 건 뭐 주로 댕기는 거거든요. 주로. 그래서 뭐 도토리 줍고 뭐 나무 해오고 이런 채집 생활, 그리고 수렵이라는 건 이 사냥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채집과 수렵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동 생활을 했겠다. 그죠? 이동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였고, 시체를 매장하는, 요즘에 좀 밝기를 조절해야겠다. 아이고, 쏘리. 자, 시체를 매장하거나 예술품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발렌도르프, 비너스 이런 그 아주 예쁜 예술품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신석기 시대는 석기를 갈아서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씁니다. 간석기 사용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토기를 사용했고, 한 군데 뚝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지금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내가 그걸 추수를 하죠. 그래서 농경과 정착 생활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평등사회,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공부를 했고요. 자, 이런 혁명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엘빈 토플러의 얘기 책 뭐 제3의 혁명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신석기 혁명을 제1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1의 혁명, 자, 인간이 나타나고 인간의 삶이 확 바뀌게 된 그 첫 번째 계기, 농사 짓는 것, 신석기 혁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명의 발생 볼게요. 우리 4대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전부 다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합니다. 강이 있다라는 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그 강 주변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지요. 자, 그리고 큰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겨납니다. 남는 농산물이 생기고 그 잉여 농산물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높은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인간은 계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요? 이 문명, 처음의 문명 시기에는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쐐기 문자 있었고, 그리고 갑골 문자 항아 문명에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상형 문자,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들이 만들었었다, 그죠? 그래서 도시국가였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것.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다, 그죠? 그래서 기원전 3500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은 지구라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억나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가 잘라지고 지금 요 막 계단 요 정도 남아 있는 이런 것들. 자, 이 지구라트는 이런 신을 대응하는 그런 어떤 신전가 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이들은 현실의 삶을 중시합니다. 자, 태음력이 발달했고, 그 다음 쐐기 문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집트가 내세를 중시하는 것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현세 중시하는 그 비교하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은 개방적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펼쳐진 여기서 언제 어디서 왜 다른 어떤 무리들이 침입할 줄 모르니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요 현세가 중시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를 건국했던 거 기억난다, 그죠? 그 다음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었던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거였다, 그죠? 그리고 히타이트인에게 멸망합니다. 히타이트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이었었다, 그죠? 자, 그리고 왕을 우리는 파라오라고 얘기를 했고, 이들의 심권 정치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들은 사후 세계를 내세, 이건 내세라고 해도 같은 의미로 기억하세요. 현세랑 다른 말, 내세, 사후 세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제작하고, 그 다음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 막 새도 그려져 있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인도 문명은 우리 인더스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죠? 인더스 강 유역의 청동기, 자,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브라만교와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중국은 황하강 혹은 황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유역에서 하은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라는 우리가 기록이 발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적었고, 상나라라고 하는데 이걸 은나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은나라에서 점친 내용을 갑골 문자로 기록했다라는 거. 그 다음 주나라는 봉건제도, 그 제후를 봉하고 건했다, 그죠? 그래서 내려보내서 세워줬다는 건데, 그때 내려보내는 제후는 자기랑 혈연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요것도 잘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이 배웠다, 그죠? 자, 그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해서 아시리아가 이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통일을 하는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이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 페르시아는 그 이란 쪽에 중심지를 두고 있다, 그죠? 자, 아시리아가 너무 못되게 통치를 해서 빨리 이제 해체가 됐죠.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자, 이때 다리우스 1세 했던 거 기억나나요?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였고, 자, 총독이라고 바꿀게요. 자, 각 지역의 총독도 파견했지만 저 총독이 잘하는가 안 하는가, 반란 일으킬라 하나 안 하나 네가 가서 살펴라.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도 파견했습니다. 엄청 중앙 집권적이다, 그죠? 그 다음 이 시기의 지도에는 왕의 길이라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잘 봐두십시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대 그리스를 공부를 했죠. 폴리스 해서 각 지역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라는 거, 군사 통치를 했던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도 있었고, 민주정이 발달한 아테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에 보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아테네의 민주 발전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 순서, 클레이스테네스에서 기억해야 될 건 도자기를 쪼개서 그 도편, 도자기 파편으로 거기에 누가 이 독재를 할 것 같은가 이름을 적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적힌 사람 추방했죠. 도편 추방제를 주장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페리클레스로 이어지는 그 아테네의 민주정 발전 이야기. 자, 참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아테네 민주정 발전 과정이랑 뒤에 나오는 로마의 민주정 발전 과정이랑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서 단디, 똑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그 다음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있었다, 그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이 두 동맹 사이에 어떤 전쟁 이후로 그리스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다. 문학, 뭐 파르테논 신전, 철학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살피고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 북쪽에 이제 마케도니아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적으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이때 동과 서를 융합하는 것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자,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또 간다라에 가서 만들어진 문화가 간다라 문화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서상으로 어떻게 융합됐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로마를 공부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 해서 왕이 없고 같이 함께 정치를 하는 공화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서 평민들이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이야기, 평민의 호민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랑 카르타고 전쟁을 하고 나서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했잖아요. 그게 라티푼디움이란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됐었잖아요. 땅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암담한 그런 시절에서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이 귀족들 그러지 마라. 자, 그래서 자영농을 방지하고 그 다음 이 곡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런 개혁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가 집권했는데 이 카이사르도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혼란의 시기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했을 때, 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뭘 잘했어요. 자기가 대빵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하지만 잘했어요. 그래서 너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칭호, 조너만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제가 정치하는 시기를 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 중심이 돼서 아주 로마의 평화 시기가 등장해요. 그 로마의 평화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런 왕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 어떤 대제가 있느냐 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그 천도 그 도시를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게 되고 서로마는 빨리 망한다, 그죠?
동로마는 아주 긴 세월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문화는 실용적으로 건축, 법률 등이 발달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황제가 대빵인데 왜 우리를 숭배 안 하고 예수님을 숭배하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박해당했어요. 자,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교를 이제 인정해 줍니다. 공적인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해서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했던 게 어디냐면 밀라노에서 왕의 명령, 칙령으로 공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세기 말에 우리 로마의 국가 종교로 채택되는 것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쪽 동네 중국이다, 그죠? 춘추 전국 시대에 철기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 제자백가가 등장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진나라 때 춘추 전국을 다 이렇게 통일하면서 시황제가 있었다, 그죠? 진나라를 통해서 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사상을 전부 다 이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법가 사상을 토대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군현제를 실시해요. 자기 관리들을 이렇게 파견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문자도 통일했고, 이렇게 생긴 문자, 요 합해도 통일한 요 기억나죠? 그 다음 도량형도 통일했고,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분서, 갱류 해서 책을 불태우고, 그 다음 유학자들을 파묻고 이랬다, 그죠? 그래서 법가 하나 남기겠다 했던 것이고,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축조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야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 원성이 자자했겠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한나라인데, 한고조 때 중국을 통일하고 군국제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 한무제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완전 군현제를 했다는 건 관리를 파견했다는 것이고 중앙집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했고, 흉노랑 고조선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소금, 철, 술을 진짜 필요한 것들이다, 그죠? 자기들이 전부 다 이 매수해서 했던 제도, 우리 전매제도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중간에 신나라 있었다, 그죠? 금방 망했죠. 그 다음 후한, 그 이후에 등장한 한을 후한이라고 했는데,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훈고학, 사마천사기, 체륜의 종이 이런 것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가장 최근에 공부를 한 바 있고요. 초원길에서 기억해야 될 거 스키타이, 그 다음 흉노, 선우, 그 다음 유목민족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단길은 한무제 때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에 파견한다, 그죠? 그러면서 개척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바닷길은 이집트의 상인들이 처음에 개척했다, 그죠? 그리고 로마 상인들, 그래서 한참까지도 요 루트를 통해서 동서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대 인도 세계 형성, 우리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불교의 성립을 보시면, 자,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하셨고, 자,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비판했고, 해탈, 평등, 자비, 그 다음 윤회 이런 키워드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 굽타 왕조 두 개의 왕조를 공부를 했는데,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는 아소카 왕이었고, 굽타 왕조의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그 시기에
마우리아 왕조는 조금 더 영토가 넓었었다. 그죠? 그 다음 굽타 왕조 때 간다라 미술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우리 상자부 불교는 소승불교라고도 불리며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주로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이게 스리랑카다. 그죠? 실론 섬입니다. 실론과 동남아시아에 전파되게 됩니다. 자, 반면 굽타 왕조에서 불교는 대승불교를 발전했고 중생을 구조하는 걸 중시하고 동아시아로 전파하게 됩니다. 간다라 양식이 발전하는 시기가 된다. 인도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이다.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한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했지만 이 각각의 내용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2 과정에서 간단하게 했지만 이 각각에는 또 아주 깊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다 하면 더 깊게 해 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중2 역사 이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한번 쭉 읽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 정리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으로 한 단원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